진짜 이 쇼핑몰로 돈 벌기가 쉬운 게 여기 보세요. 중국 상세 페이지 그냥 그대로 쓰고 있죠. 뭐 문구도 추가를 안 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파는데도 리뷰가 1, 200개가 쌓여있죠. 이런 키워드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키워드에 들어가서 우리가 썸네일이랑 상세 페이지를 어느 정도 개선을 시켜주면 판매가 금방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템스카우트로 키워드를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 앤더슨이 같이 봤으면 하는 뭐 초보 키워드나 다른 키워드도 괜찮습니다. 뭐 어떤 키워드든 같이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좌석 거치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내가 진입하려는 키워드의 메인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검색량이 되게 낮죠. 검색량이 낮은데 매출액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2억 5천만 원. 검색량에 비해서 매출액이 높다. 이건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검색량이 한 2천, 3천 회 정도라고 하면 이 매출액이 3, 4천만 원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 범위예요. 근데 그런 정상적인 범위보다 매출액이 너무 높다 하면 메인 키워드가 따로 있는 건 아닌가? 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의심을 해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해당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된 상품들의 키워드를 보고 유출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여기 카테고리에 들어오면 이 상품의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키워드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보고 거기서 유사한 키워드를 또 찾아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메인 키워드인 것 같기는 하네요. 오토바이 좌석 거치대랑 유사한 키워드 중에 검색량이 더 높은 키워드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이미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시면 제가 이거를 판단을 하려고 하면 상품까지 정확하게 보는 게 맞기는 한데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네요. 일단은 키워드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키워드에서 잘 팔고 있는 셀러들을 보면서, 경쟁자를 보면서 수익성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수익성을 체크해보면 제가 봤을 때 한 1, 2등 셀러가 월 매출액이 한 300만 원 정도가 나오네요. 300만 원 정도면 월 순수익이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이 정도 상품이면 네이버에서는 왕초보 키워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초보 키워드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국산 제품이 많네요. 이거는 제가 봐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대표님. 유튜브 라이브에서. 왜냐하면 이거는 중국 1688에서 가져오는 제품이 아니라 제조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제조를 하신다고 하셨으면 어떤 상품인지 그 쇼핑몰을 알면 제가 조금 컨설팅을 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쇼핑몰 이름을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수익성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좋은 키워드, 초보가 한번 해보기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 키워드에 들어가서 판매가 잘 될까? 그걸 판단하는 요소는 상위에서 잘 파는 셀러들의 수익성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네이버에서 접근하는 방법은요, 네이버는 조금 더 경쟁자 위주입니다. 결국에 네이버는 순위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키워드의 상위에 노출되어 있는 셀러들을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에 내가 이 야무진 형제 아니면 퀄티보다 썸네일을 잘 만들 수 있는가,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 수 있는가, 얘네들보다 내 상품이 더 좋은가, 그런 포인트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맥세이프 삼각대 보도록 할게요. 검색량이 굉장히 낮죠? 검색량이 낮아서 왕초보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왕초보 키워드의 조건 중에 하나죠. 검색량이 좀 낮고 매출액도 한 1억 5천만 원을 안 넘는 수준, 이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템 스카우트로 키워드를 볼 때 항상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키워드를 볼 때 생각해야 되는 것, 1번 네이버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쿠팡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이버 관점에서는 뭘 생각해봐야 되냐면 내가 경쟁자를 이길 수 있을까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쿠팡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로켓 배송 비율이 낮은가, 그리고 조금 더 유통 관점에서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내 상품이 기존 시장에 없는가, 아니면 내 썸네일이 조금 특별한가, 이런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돼요. 비슷한 포인트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예시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맥세이프 삼각대라는 키워드를 찾았다. 그러면 이 키워드를 어떻게 검증을 해야 되냐면 네이버를 먼저 보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들어가서 보는 거죠. 잘 파는 셀러를 봐야 되는데, 자, 벌써부터 조금 불안불안하죠. 맥세이프 삼각대가 뭐죠? 이게 맥세이프 삼각대네요. 이거는 삼각대가 아니네요.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내 키워드가 맥세이프 삼각대잖아요. 근데 내 키워드랑 관련이 없는 상품이 이렇게 끼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삼각대 제품이 아니죠. 삼각대 제품이 아니라 스마트 링이기 때문에 이 신지모르는 우리들의 경쟁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경쟁자는 누구냐? 여기
라미죠. 라미도 우리의 경쟁자고. 이런 식으로 스토어 이름 지으시면 안 돼요. 스토어 이름을 지을 때는 항상 발음이 쉬운 영단어를 쓰시거나 아니면 한글로 꾸미시는 게 좋습니다. 이러면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메기아스 이런 거 같은데 어르신 분들이나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은 못 읽을 수 있어요. 브랜드명이라는 거는 고객의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야 되는데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예시는 뭐냐,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죠. 여기에다가라도 한글로 적어주면 좋습니다. 근데 여기는 브랜드 이름을 적어 놓지도 않았죠, 한글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우리가 맥세이프 삼각대라는 키워드를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팔려는 제품과 똑같은 제품을 봐야 돼요. 내가 팔려는 제품이 이렇게 다리까지 있는 제품인지, 아니면 내가 팔려는 제품은 다리는 없고 이 위에만 있는 제품인지, 이거를 보고 경쟁자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다리가 없는 제품들이 좀 많으니까 다리가 없는 제품을 우리가 가져와서 판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우리의 경쟁자들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경쟁자들을 파악을 해야 돼요. 네이버에 들어와서 경쟁자들이 월 순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을까, 이 부분을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1등이 한 200만 원이 나오네요. 1등 월 매출액이 200만 원, 2등이 80만 원, 3등이 40만 원이니까 수익성이 좋지는 않아요. 왕초보 키워드 정도입니다. 1, 2등을 하면 월 순수익이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는 왕초보 키워드예요. 그거를 알고 가야 되고, 네이버에서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죠, 이거. 내가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는지 그 포인트를 보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봤을 때 일단 1등의 상세 페이지가 좀 잘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보기에 엄청 잘 만든 거는 아닌데 이 정도면 나쁘지는 않다. 경쟁자의 수준을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맥세이프 삼각대에서 1등의 수준이 뭐 나쁘지 않아요. 조금 준수한 편입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수익성이 너무 낮아요. 지금 수익성이 1등도 월순수익을 100만 원밖에 못 벌죠. 월순수익을 1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경쟁자가 상세 페이지를 좀 잘 만든다는 점은 우리가 네이버에 진입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요소는 아니다 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겨보자면 맥세이프 삼각대, 제가 봤을 때 네이버는 조금 안 좋거나 평범한 수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쿠팡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을 볼 때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로켓 배송의 비율이 낮은지, 내 상품이 기존 시장에 없는가, 내 썸네일을 조금 특별하게 가져갈 수 있는가, 이런 포인트를 봐야 되는데, 봤을 때 로켓 상품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 다음에 쿠팡 상품 지표도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쟁 강도는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에서의 경쟁자들의 상태를 봐야 되는데, 로켓 배송 셀러들이 상위에 포진돼 있죠. 내가 쿠팡으로 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를 판단을 할 때는요, 판매자 로켓이 상위에 있거나 아니면 일반 판매자가 상위에 있거나 아니면 판매자 로켓이나 일반 판매자들이 리뷰가 굉장히 많거나,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어느 정도 뚫을 수 있다는 거예요. 로켓 배송이 리뷰가 막 1000개, 2000개 있는 것보다 판매자 로켓인데 리뷰가 1000개, 2000개 있으면 우리들이 후발주자로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첫 번째로는 수익성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수익성이 판매자 로켓으로 들어와 있는 셀러들이 리뷰가 많이 쌓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리뷰가 한 200~300개 이상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리뷰도 많이 없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썸네일이나 상품이 그렇게 막 안 좋지가 않다. 그냥 여기 보시면 썸네일을 너무 잘 만들었잖아요. 여기 썸네일을 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후발주자로 진입했을 때 이 썸네일을 뭔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진입각이 안 보인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합니다. 물론 이걸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키워드를 조금 더 깊게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대충 봐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수익성이 별로 안 좋아요. 판매자 로켓으로 잘 팔고 있는 셀러들이 리뷰가 40개밖에 안 돼요. 리뷰가 최소한 300~400개는 쌓여 있어야지 이 판매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수익성이 있는 시장이구나 라는 거를 또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내가 이 쿠팡으로 후발주자로 진입했을 때 내 상품이 뭔가 다르고 특별한 게 아니거나 썸네일이 조금 더 압도적인 퀄리티가 나와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상품들도 품질이 괜찮은 것 같고 썸네일도 괜찮은 썸네일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는 제가 봤을 때는 쿠팡은 좀 나쁘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왕초보 키워드예요. 왕초보 키워드. 월 100만원 수익을 낼 수 있는 왕초보 키워드인데, 네이버는 뭐 시도를 해볼 수 있을, 후보에는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싱 후보에는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쿠팡은 별로 시도해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그런 키워드입니다. 네,
이 정도로 판단을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양모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모볼. 이거는 저희 라이브에서 꾸준히 나오는 주제인 것 같긴 해요. 양모볼 보도록 할게요. 보면 검색량이랑 6개월 매출액이 왕초보 키워드에 딱 해당을 하는 거죠. 검색수가 1만 회를 안 넘고 매출액이 1억 5천만 원이 안 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왕초보 키워드라고 볼 수 있고, 이걸 판단을 했으니 네이버 쇼핑을 들어가서 보는 거죠.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뭐다? 내가 경쟁자를 이길 수 있을까? 일단은 경쟁자를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경쟁자가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가, 이런 포인트,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실력으로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가, 이런 요소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서 보면 1등의 월 매출액이 한 400만 원 정도 나와요. 400만 원 정도가 나오고 2등의 월 매출액이 한 240만 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월 순수익이 한 200만 원 정도 사이인 것 같아요. 이것도 왕초보 키워드 월 200 수익 정도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거는 네이버 셀러들은 경쟁 강도를 위주로 보는 거죠. 경쟁사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이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봐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1등이 썸네일을 너무 잘 만들었죠. 썸네일 일단 너무 깔끔하고 2등도 썸네일이 너무 깔끔해요. 2등도 썸네일이 너무 깔끔해서 일단 썸네일은 둘 다 잘 만들었고, 상세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깔끔해요. 너무 깔끔하고 초보 수준은 어느 정도 벗어난 상세 페이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등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상세 페이지를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에 좋지가 않다. 그리고 2등은 퀄리티 측면에서는 더 잘 만든 것 같긴 하네요. 디자인 퀄리티 측면에서는 1등이 더 잘 만든 것 같긴 한데 2등도 나쁘지 않아요. 2등 이런 것도 따라했네요. 상세 페이지 따라해서 2등도 너무 잘 만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네이버에서 진입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진입을 하면 안 되냐면 왕초보에서 초보 키워드 정도인데 셀러들이 수준이 너무 높아요. 상세 페이지를 너무 잘 만들었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상품 자체가 가격이 너무 저렴하잖아요. 상품이 보면 7,200원, 5,900원, 심지어 얘네들도 가격 경쟁도 하고 있고, 이렇게 가격이 너무 저렴한 제품은 저관여 제품이라고 해서 설득을 많이 하지 않아도 고객들이 이미 구매를 충분히 잘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관여 제품은 좀 리뷰가 많이 쌓여있는 게 유리해요. 근데 이 양모볼이라는 제품 자체도 저관여 제품인데 리뷰도 경쟁자들이 많이 쌓여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상세 페이지도 잘 만들었어요. 이 제품이 제품 가격이 10,000원대, 20,000원대면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한번 잘 만들어서 진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품 가격이 너무 낮은데 기존 셀러들이 상세 페이지를 너무 잘 만들어 놨단 말이죠. 이러면 후발주자로 진입하기에는 별로 메리트도 없고 이길 가능성도 조금 낮습니다. 리뷰가 우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키워드는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네이버의 매력도는 배드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키워드를 찾았으면 네이버랑 쿠팡을 양쪽에서 동시에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봐줘야 되는데, 지금 양모볼이란 키워드는 네이버에서 진입하기에는 매력도가 굉장히 낮다. 왜냐하면 경쟁자들의 이제 수준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쿠팡을 들어가서 봐야겠죠. 쿠팡을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쿠팡이 지금 상품 지표가 매우 좋고 로켓 상품 비율도 낮아요. 근데 이런 제품은 제 경험상 쿠팡도 별로 안 좋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네이버는 브랜딩을 하는 제품들이 좀 살아남기가 좋고, 쿠팡은 유통 쪽에 측면이 있는 제품들이 살아남기 좋거든요. 쿠팡은 또 로켓 배송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관여 상품들이 로켓 배송으로 또 굉장히 잘 팔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을 거라 보는데, 쿠팡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들어가서 보면 역시나 로켓 배송 상품들이 많고 잘 팔리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지금 봤을 때 쿠팡으로 우리가 일단 진입을 하려면 판매자 로켓이나 일반 판매자가 잘 팔고 있는 예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예시가 두 가지가 있네요. 넬리라는 셀러가 있고 제이스틴이라는 셀러가 있어요. 이 셀러들이 도대체 왜 잘 팔고 있는지. 이 넬리는 기존에 있는 브랜드 제품인 것 같죠. 유명한 브랜드 제품이기 때문에 잘 팔리는 거라서 우리가 참고할 필요 없고, 제이스틴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혹시나 대표님들께서 상품에 이제 경쟁사를 들어가봤는데 뭐 백화점에 입점이 되어 있다, 뭐 이런 거, 뭐 어디랑 제휴를 했다, 이런 게 있으면 그냥 뒤도 안 보고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이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거는 경쟁자랑 싸워서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내 경쟁자가 백화점에 입점이 돼 있다는 거는 브랜드 파워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가 이렇게 방구석에서 제품 들고 와서 판매를 시작하는 초보 셀러들이 붙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초보 셀러들은 초보 셀러들이랑만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양모볼이라는 키워드는 조금 실력이 있는 이런, 아니면 이미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이런 셀러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쿠팡에서도 별로 매력도가 없다. 그러면 쿠팡에서 매력도가 있는 상품은 뭐냐? 우리같이 초보 셀러인데도 딱 봐도 그냥 중국 상품 들고 와서 파는데 그거를 조금 잘 꾸며서 쿠팡에서 잘 팔고 있는 키워드, 그런 키워드가 있으면 우리 쿠팡에서 진입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모볼은 제가 봤을 땐 네이버랑 쿠팡 둘 다 진입하기에는 별로 좋지는 않은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를 보면 양념통도 마찬가지죠. 양념통은 지금 검색량도 높고 매출액도 6억에 가까운 어느 정도 시장성이 있는 그런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네이버에 들어와서 경쟁사를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경쟁사를 체크를 해보면서 잘 파는 경쟁자들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 키워드는 우선은 내가 무슨 상품을 팔 건지부터 정의가 돼야 돼요. 유형이 다 다르죠. 여기는 액체를 보관하는 양념통을 파는 셀러고, 여기는 이런 거 파우더, 이제 시리얼 그런 양념통이고, 이 양념통은 진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금, 설탕 이런 제품을 파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볼 때는 키워드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키워드 내 분류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액체 양념통을 팔 건지, 아니면 이 가루 양념통을 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크기가 있어서 이런 식자재를 담는 통을 팔 건지, 이 부분이 일단 정의가 돼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하든지 지금 제가 봤을 때 양념통은 초보 셀러가 진입하기에는 좋지는 않아요. 크게 좋지는 않아요. 대표님이 이 키워드 내에 정말 빈틈을 찾았다 하면 진입을 해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이 양념통이란 키워드는 여기 보시면 여기 프리미엄 셀러가 있죠. 쇼핑몰은 경쟁자랑 싸워서 이겨야 되는 곳인데, 초고수가, 프리미엄 셀러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초고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고수가 들어와 있는 키워드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월 매출액이 꽤나 높죠. 5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키워드는 제가 보기에는 초보가 하기에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근데도 이런 거를 저한테 의뢰를 하시려면, 나는 이런 상품을 한번 팔아볼 건데 이 키워드에서 팔아도 괜찮을까요? 이 정도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점검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양념통이라는 키워드가 너무 포괄적인 키워드라서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제가 판단을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키워드를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내가 팔 건지도 들고 오셔야 돼요, 대표님. 내 상품이 유사한 게, 이런 스토어 상품이 내가 팔려는 상품이랑 유사하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봐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라인댄스복을 볼 건데, 보면 검색량도 꽤 높아요. 검색량이 26,000회나 되고 6개월 매출액도 꽤나 높죠.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넘어서 어느 정도 수익성이 꽤나 있을 것 같다 라고 보이는데, 자, 이렇게 라인댄스복으로 들어오면 여기서 잘 팔고 있는 셀러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잘 팔고 있는 셀러 보면 월 매출액이 한 240만원 되고, 여기는 월 매출액이 한 160만원 정도. 이거는 굳이 이제 따지면 왕초보 키워드다 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라인댄스복은 왕초보 키워드다, 월 100만원 수익 정도가 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경쟁사가 중국산을 파는지부터 체크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 제품을 중국산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볼 때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이 셀러보다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 수 있을까, 이걸 봐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 점에서 이 제품은 꽤나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기존에 있는 1, 2등이 중국에 있는 사진을 그냥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중국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도 수익성이 괜찮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라인댄스복을 알아본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대표님께서 이쪽으로, 댄스 쪽으로 경험이 있으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실제로 이런 춤을 취미로 추고 계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직접 입은 모습을 촬영을 할 수가 있으면, 아니면 움짤을 남길 수가 있으면, 아니면 이런 것도 좋겠죠. 라틴 댄스를 추시는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이 제품을 협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찬을 해서 그런 장면들, 이 라인 댄스복을 입고 강습을 받는다든지 그런 모습들을 사진이나 움짤로 촬영을 해서 상세 페이지에 남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너무 상세 페이지가 너무 기본이기 때문에 중국 제품, 중국 사진을 그냥 가져온 그런 상세 페이지죠. 이거는 개선의 여지가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네이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이버로 도전을 해볼 수 있는 키워드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쿠팡도 봐야겠죠. 쿠팡. 자, 쿠팡을 봤을 때 쿠팡은 어떻게 보냐, 야, 이런 거죠. 이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매자 로켓이나 일반 판매로 잘 팔고 있는 셀러가 있냐, 이런 포인트를 봐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충분히 잘 팔고 있어요. 리뷰가 200개가 있고 180개, 리뷰가 한 100개, 200개
3개가 넘으면 그래도 나쁘지 않거든요. 이미 잘 팔고 있는 셀러들이 있어서 수익성은 제가 보기에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 제품을 썸네일을 얼마나 다르게 할 수 있는가, 이게 포인트일 것 같긴 하네요. 이 썸네일도 있네요, 이 썸네일. 근데 이게 중국인이냐 한국인이냐가 좀 중요하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지금 이 썸네일, 제가 보기에 AI 사진인 것 같은데, 이 썸네일은 지금 쿠팡에서 없죠. 이 썸네일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리뷰를 쌓고 그 다음에 직접 촬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촬영을 해가지고 썸네일을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인 댄스복이라는 키워드가 쿠팡에서 진짜 좋은 이유는, 이 라인 댄스복을 잘 팔고 있는 셀러들, 여기 보시면 리뷰 180개 있는 셀러라든지 아니면 여기 리뷰 200개 있는 셀러들라든지 촬영을 신경 써서 한 셀러들이 없어요. 촬영을 신경 써서 한 셀러들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테스트 삼아서 팔아보시고 리뷰가 어느 정도 쌓이고 잘 팔린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스튜디오에 맡겨서 촬영까지 진행을 해버리면 압도적인 이제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똑같겠죠. 그냥 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쇼핑몰로 돈 벌기 하시는 게, 여기 보세요. 중국 상세 페이지 그냥 그대로 쓰고 있죠. 중국 상세 페이지에 이 사진들을 그냥 그대로 뭐 문구도 추가를 안 했습니다. 문구도 하나도 추가 안 하고 중국 상세 페이지는 여기 이런 사진들을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파는데도 리뷰가 200개가 쌓여 있죠. 이런 키워드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키워드에 들어가서 우리가 썸네일이랑 상세 페이지를 어느 정도 개선을 시켜주면 판매가 금방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는 쿠팡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라인 댄스복이라는 키워드가 쿠팡에서 진행하시기 좋은 것 같아요, 대표님. 너무 좋은 키워드를 공유해 주셔서 조금 걱정이 되네요. 이거는 그냥 혼자 하셨어도 충분하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좋은 키워드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토바이 자석 거치대, 대표님께서 오토바이 자석 거치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뭐 볼까요? 몬스터 JR 샵이라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뜨네요. 컨설팅 해드리기가 조금 힘든 게, 제가 이 오토바이 자석 거치대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상세 페이지를 봐도 이게 어떻게 쓰는지 너무 못 만들어서 리뷰를 한번 볼까요? 아니, 이거 어떻게 쓰는지 왜 안 나와 있지? 이게 착용 과정을 일단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셀러랑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상세 페이지가 너무 없는데요. 아, 거치대에 자석끼리 붙으면 충전이 된다고요? 오토바이에 이걸 장착한 모습을 상세 페이지 이런 데 보여주면 또 좋을 것 같긴 한데, 모르는 상태에서 상세 페이지를 봐도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께서 댓글로 작성을 해주시는 오토바이 타고 일하시는 분들이 쓰는 제품입니다. 거치대에 장착을 하면 충전이 자동으로 되는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상세 페이지에 그 내용은 있어야죠. 근데 지금 문제가 상세 페이지에서 설명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이 제품을 어떻게 쓰는 건지, 이 제품의 특장점이 뭐가 있는지, 경쟁사랑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다른 건지, 이런 포인트들을 상세 페이지에 적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세 페이지에 설명을 하나도 안 하고 있죠, 대표님.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있으면 당연히 혹시나 사람들이 클릭을 해서 대표님의 상세 페이지에 들어와도 구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1등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1등은 이게 설명을 해주죠. 슬림젠더 구매 시 S20 이하 사용자만 구매하라고 제품에 대해 설명해주고, 아이폰 10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해서 후기를 남겨주고 있다, 이런 포인트도 알려주고, 왜 야무진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려주죠. 제가 말했죠. 다른 경쟁자께 아니라 왜 내 제품을 사야 되는지, 자석 깨짐 방지가 되고 그립감도 좋고 가볍고 슬림 젠더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주죠. 자석 방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립감이 왜 좋은지, 우리 제품이 얼마나 가벼운지 이런 거 설명을 해주죠. 이렇게 설득을 해줘야 됩니다.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다는 거는 고객을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개팅에 나가가지고 이성을 유혹을 하려면 가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나요? 가만히 앉아서 저녁 먹읍시다, 영화 보러 갑시다, 카페 갑시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게 아니죠. 나를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연애를 하면 얼마나 내가 당신을 재밌게 해줄 수 있는지, 얼마나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 내가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내 성격이 얼마나 뭐 긍정적이고 쾌활하고 활발하고 사회성이 얼마나 좋고, 이런 거를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그걸 보여줘야 되고 설득을 해줘야 이성한테 호감을 얻고 그게 자연스럽게 애프터로 이어지는 건데, 소개팅을 가서 입국 닫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카페 갑시다, 영화 보러 갑시다, 이러면 안 되겠죠? 온라인 쇼핑몰로 똑같다는 거예요. 고객들이 우리 쇼핑몰로 들어왔으면 우리 제품을 세일즈를 해주고 설득을 해줘야 돼요. 우리 제품이 왜 좋은지, 우리 제품을 왜 사야 되는지, 다른 제품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 제품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런 포인트들을 상세 페이지에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런 설명들을 적고 있는 게 1등 셀러고 그걸 안 하고 있는 게 대표님의 상세 페이지다. 이 정도 차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세 페이지가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으면 제가 좀 피드백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이해가 지금 잘 안 되고 사용 장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고수 셀러, 이 1등 셀러에게도 아쉬운 점이 이걸 오토바이에 착용을 해서 충전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거를 안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안 하고 있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키워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오븐 장갑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들, 오븐 장갑. 자, 오븐 장갑이란 키워드는 여기 보면 왕초보 키워드죠. 제가 말씀드린 검색량 1만원 안 넘고요. 매출액 1억 5천만원 안 넘습니다. 왕초보 키워드예요. 왕초보 키워드면 네이버에서 경쟁자들이 어느 정도로 팔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오븐 장갑의 리뷰가 높은 그런 상품들 한번 볼게요. 1등은 월 매출액이 한 200만원 정도 되고 2등은 월 매출액이 굉장히 낮네요. 1등이 월 매출액이 200만원 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왕초보 키워드인 것 같아요. 왕초보 키워드인 것 같은데 1등 빼고는 돈을 아예 못 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븐 장갑은 왕초보 키워드인데 한 월 50에서 100만원 수익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좋지는 않습니다. 네이버에서 수익성이 너무 약해요. 1등만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면 네이버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경쟁자가 한 명밖에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내가 이 1등을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로 결정이 난다고 보면 되는데 관심 고객 수도 많고 빅파워고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상세 페이지 안 봐도. 상세 페이지 기가 막히게 벌써 했을 것 같네요. 이야, 이거는 이길 수 없죠. 왜 압도적인 1등인지 알겠죠? 이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이거는 상세 페이지 강의를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말을 하는 게 온라인에서 제품을 잘 팔려면 온라인에서 고객들은 어떻게 구매를 하냐, 그냥 한 10초 만에, 짧으면 한 10초, 길면 1, 2분 만에 제품을 구매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상세 페이지를 어차피 한 10초, 20초밖에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크롤을 굉장히 빠르게 내려서 한 10초, 20초만 상세 페이지를 봤을 때도 이 제품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 제품의 특장점은 뭔지, 이 제품의 혜택이 뭔지 이런 부분들이 머리에 빠르게 꽂히도록 상세 페이지에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셀러가 왜 굉장히 잘했냐? 여기 보시면 벌써 용암이 보이죠? 용암을 잡고 있죠. 그래서 야, 진짜 안 뜨겁겠다. 그냥 내려보면서 제가 생각을 말해볼게요. 와, 진짜 안 뜨겁겠다. 그 다음에 야, 이걸 넣어도 괜찮아? 와, 진짜 안 뜨겁겠다. 이런 구조 때문에 안 뜨겁구나. 다양한 상품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샀고 내리다 보면 뭐야, 이게 뜨거움만 되는 게 아니야? 차가운 것도 이렇게, 물론 요리하면서 차가운 일을 잡을 일은 없죠. 하지만 이런 걸 보면 합리화시키기 좋다는 거예요. 와, 뜨거운 것도 완전 보호가 되는데 차가운 것도, 드라이 아이스도 보호가 되네. 그거는 소재의 우수성이 정말 뛰어난가 보구나. 내가 이 장갑을 낀 모습 정말 커가지고 거의 뭐 팔꿈치까지 다 보호를 해주죠. 그래서 야, 정말 좋네. 이런 거를 노리고 있을 것 같고. 네네. 대표님, 쇼핑몰 공유해 주시면 공개 피드백 가능합니다. 자, 대충만 내려도 제품에 대한 거의 모든 게 파악이 됩니다. 자, 제품에 대한 모든 게 파악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1번, 이 제품의 혜택, 뜨거운 거를 완벽하게 잡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제품의 품질력, 신뢰성을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왜냐? 이 끓는 물에 넣어도 안전하다는 거죠. 왜 끓는 물에 넣어도 안전하냐? 이 영상 조작된 거 아니야? 아니, 안 조작됐어. 왜냐면 이거 너가 단면을 봐봐. 이렇게 두꺼운데 당연히 열 차단이 잘 되지. 이렇게 근거도 보여주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혜택까지 보여주죠. 추가적인 혜택, 차가운 것도 만질 수 있어. 그 다음에 착용 컷을 다양하게 보여주면서 벙어리 장갑이랑 커도 잘 안 떨어진다. 이런 접착력이 좋다, 밀착감이 좋다는 것도 알려주고, 실제로 요리할 때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연출 컷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추가적인 혜택들 다 보여주죠. 이물질 제거되고, 착용도 편안하고, 내가 착용했을 때 이런 모습이고, 무슨 색깔이고, 빨간색, 파란색, 이런 것들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빠르게 해서 그렇지 그냥 상세 페이지 스크롤을 쓱쓱 내려도 잘 만든 상세 페이지라는 거는 내가 생각을 안 하고 스크롤을 굉장히 빨리 내려도 제품에 대한 파악이 쉽게 되는 상세 페이지가 좋은 상세 페이지예요. 뜨거운 거, 이야, 물에 넣을 수 있어? 단열이 잘 되나 보다. 열 차단 잘 되나 보다. 미끄럽지도 않고 착용 편하고, 민트색, 분홍색이 있네. 저렇게 비닐 넣어서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넘기는데도 제품에 대한 이해가 팍팍 되죠. 근데 못 만든 초보 셀러들의 상세 페이지를 보면요, 한 3분 동안 보고 있어도 제품이 이해가 안 가요. 이 제품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건지, 이 제품의 장점이 뭔지, 단점은 뭔지, 셀러가 말하려고 하는 바가 뭔지, 그런 것들을 뭐 3분 동안, 5분 동안 뭐 국어 시험 치듯이 보고 있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수 셀러들은 어때요? 고수 셀러들은 그냥 대충 쓱 넘겨도
머릿속에 다 들어온다. 이런 셀러들조차도, 그러니까 키친구라는 셀러가 굉장히 상세 페이지 잘 만들었죠.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월 순수익이 한 1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절대 진입하면 안 된다. 왜냐? 아니, 키친구가 상세 페이지를 굉장히 잘 만들어서 우리가 날고 기어봤자 키친구랑 거의 동급이 될 것 같은데 수익성이 너무 낮아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노력을 해서 이런 강력한 경쟁자랑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온라인 시장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친구랑 안 싸워도 충분히 만만한 셀러들이 많아요. 굳이 키친구랑 싸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네이버는 저는 절대 접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내리고요. 보겠습니다. 쿠팡. 그럼 쿠팡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쿠팡 로켓 비율이 70%입니다. 로켓 비율이 70%는 말은 뭐예요? 들어가면 안 된다. 보세요. 로켓으로 도배가 되어 있죠. 로켓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처음에는 일반 판매로 시작해야겠죠. 일반 판매로 시작했을 때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봐도 이렇게 판매자 로켓으로 진입해서 잘 팔고 있는 셀러가 잘 없어요. 이제 이런 키워드는 들어가는 거를 추천하지도 않고, 마지막 희망, 내가 기존에 있는 경쟁자보다 썸네일을 잘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판단을 해봐도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키컷이 너무 깔끔하고 제품 자체가 어필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어가지고 썸네일을 우리가 특별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쿠팡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안 좋아 보여요. 일단 건강한 일상 대표님께서 쇼핑몰을 공유해 주시면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아이템 스카우트를 볼 때는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네이버에서 잘 팔 수 있을지, 두 번째는 쿠팡에서 잘 팔 수 있을지, 이런 포인트를 봐야 되고, 네이버는 뭐를 중점적으로 보냐? 경쟁자를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내가 저 경쟁자보다 썸네일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내 경쟁자가 프리미엄 셀러는 아닐까? 이런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쿠팡은 조금 특이합니다. 쿠팡은 로켓 배송 비율이 낮아야 되고, 아니면 내 상품이 기존 시장에 없는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실리콘의 제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실리콘 제품을 팔 수 있다. 그러면 쿠팡은 매력도가 확 올라갑니다. 쿠팡은 조금 더 유통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쿠팡은 사람들이 상세 페이지를 잘 안 보거든요. 이 로켓 배송의 습관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막 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썸네일만 보고 제품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쿠팡은 구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썸네일만 봤을 때도 내 제품이 기존의 제품들이랑 다르다 그러면 구매가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통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썸네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쿠팡은 내가 기존 경쟁자보다 썸네일을 좀 더 잘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진입을 해도 좋은 키워드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오늘 본 키워드 중에서는 라인댄스 복이 굉장히 좋은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라인댄스 복이 기존의 셀러들이 중국 상세 페이지를 그냥 복사 붙여 넣기만 해서 판매하고 있는데도 잘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델을 고용을 한다든지 촬영을 추가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상세 페이지를 정성스럽게 꾸미면 어느 정도 판매가 잘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오븐 장갑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마이몰든이라는 키워드고, 일단 썸네일이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썸네일이 요소가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배경을 보라색으로 하면서 컬러 칩까지 넣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소가 너무 많다. 여기 김나는 것도 있고 배경 색깔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컬러 칩도 있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쉬워요. 제가 봤을 때는 컬러 칩을 넣고 배경색을 빼시던지 아니면 컬러 칩을 빼고 배경만 넣어 넣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이 뭘 의도했는지는 알겠어요. 기존의 셀러들이 인물이 나오는 썸네일은 없잖아요. 인물이 나오는 썸네일은 없는데 인물의 얼굴을, 그러니까 이 편안한 표정을 넣어서 그런 점에서 차별점을 주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오븐 장갑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단열이라는 혜택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은 얼마나 따뜻한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체감을 해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엄청 추우면 아무리 껴입어도 춥잖아요.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정말 따뜻합니다. 이 따뜻하다라는 본질과 혜택을 얼마나 잘 강조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오븐 장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븐 장갑은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오븐 장갑을 써본 경험을 떠올려 보자고요. 그러면 오븐 장갑을 꼈는데도 뜨거 하는 경우가 없어요. 이 오븐 장갑은 사실 어떤 제품을 쓰든 열을 잘 보호를 해줍니다.
어떤 제품을 쓰든 열을 잘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 제품이 열 차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걸로 어필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대표님께서 포인트를 좀 잘못 잡으셨어요. 열 차단이 잘 된다, 그런 거를 보여주고 싶으셔가지고 이 연기, 온화한 미소 이런 걸 넣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포인트가 별로 안 중요하기 때문에 썸네일에 조금 핀트가 안 맞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 제품은 썸네일을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소재가 특이하다든지, 아니면 두 번째 디자인, 우리 주방에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아니면 저걸 내가 착용을 했을 때 내 모습이 얼마나 쁠지, 이런 요소들이 좀 중요해서 썸네일이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썸네일이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썸네일. 근데 이거는 또 물로 씻는 장면이어서 좀 그렇긴 하네요. 이 제품은 어떻게 보면 좀 디자인성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디자인성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썸네일이 조금 복불복의 경향이 있습니다. 이 디자인이라는 게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서 조금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그 포인트적인 부분이 현재 썸네일은 안 맞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대표님은 이런 상품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지금 잘하시는 거는 어느 정도 기획을 잘하고 설득적인 포인트를 그래도 어느 정도 신경 써서 잡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기능성이 엄청 중요한 제품이 아니에요. 기능성이 엄청 중요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키친구도 이런 거 기능성을 잘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디자인이 깔끔해요. 디자인이 워낙 깔끔하기 때문에 디자인성 제품에 어느 정도 잘 어울린다는 말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대표님이 조금 디자인 감각이 여자 셀러 분들보다는 조금 떨어져요. 여자 셀러분들한테 비교하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제품 자체가 안 맞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표님의 상세 페이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제품을 잘못 고르셨어요. 대표님이 조금 이길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나 제품을 고르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는 야채, 채썰기, 그러니까 이런 제품을 대표님이 하시면 조금 더 좋죠. 이런 제품은 기능성이 되게 중요한 제품이잖아요. 기능성이 중요해서 실제로 고수셀러들 봐도 퀄리티가 되게 안 좋죠. 디자인 퀄리티 굉장히 안 좋잖아요. 소바원이 여기 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제품은 디자인보다는 조금 더 기능성을 강조하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여기 보세요. 대표님의 상세 페이지랑 퀄리티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만약에 주방용품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런 채썰기 같은 조금 더 기능성이 중요한 그런 제품을 도전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썸네일 포인트를 조금 잘못 잡으셨고, 상세 페이지는 지금 제가 볼 게 없는 게 핀트가 좀 안 맞다, 상품이랑. 상품은 디자인이 중요한 상품인데 대표님이 너무 기능성을 강조를 하시는 스타일이셔서 이런 제품보다는 채썰기, 기능이 좀 더 중요한 상품을 판매를 해보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